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공수처에선 고발사주 논란에 휩싸인 손준성 검사를 대상으로 1호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후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황교익씨가 페이스북에 생각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손준성은 잠이 안 올 것이라는 건데 그의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다는 거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위의 지시라면서 본인은 빠져나가느냐. 검사인 손준성 말고 인간 손준성으로서 본인이 누구인가는 많은 생각이 잠길 텐데 잘 생각해보라는 얘기로 보이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손준성뿐만 아니라 김웅, 한동훈, 윤석열 이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에 특검 피켓을 들면서 뻔뻔한 모습을 보여서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죠. 역시나 윤석열 씨 또한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예상한 대로 공수처에서 황당한 경선 개입을 하고 있다. 이건 대선 개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인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공수처에서도 움직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의 총선 개입 논란 때문입니다. 이건 국기문란행위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선 전에 망신주기를 통해 가장 강력한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뻔히 보이는 속셈이라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선거 공작이라고 저렇게 윤석열 캠프 측에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공수처가 소환조사 없이 영장을 먼저 청구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송두리째 무시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앙일보도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에 구속영장을 친 공수처라며 핵심 피의자에 대해 소환조사 없이 구속영장부터 청구한 데에 대해서 법조계가 이례적으로 평가한다는 식으로 저렇게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이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뤄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핵심은 체포영장이 기각돼서 바로 구속영장 신청한 게 아니고 손준성이 안 나올 이유가 없는데 계속 출석을 미루려고 하니까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라는 그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검사가 왕이냐? 노회찬 전 의원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법은 만인이 아니라 만명한테만 평등한 거냐? 실제로 노엘도 많은 봐주기 논란이 있지 않았냐? 특히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정경심 교수를 대상으로 했던 검찰의 무지막지한 만행들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마지막 날 소환조사 한 번 안 하고 기습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선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윤석열은 진짜 이러니까 윤정윤, 윤로남불 이런 지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저런 111 논란, 말 같지도 않은 만행을 보면서 가장 황당하고 분노할 사람이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압수수색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망신주기하고 가족을 말 그대로 21세기 멸문지화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탈탈 털어댔는데 그런 인간들이 뭐가 어째요? 실제로 윤석열 씨는 지금 하락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맥 빠진 토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철진한 정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을 빼고 전체적인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안 먹힌다는 건 쉽게 알 수 있고요. 전두환 발언, 개사과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잘한 얘기다. 개사과에 대해선 귀엽게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정말 잘못한 건 전두환에 대한 평가를 앞으로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진짜 전두환을 대놓고 옹호하더라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건은 여지 자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다. 전두환 때 살아봤냐? 윤석열은 때묻지 않았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은 윤석열 씨를 향해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어떻게 전두환을 칭찬하냐? 한 30대 남성은 개에게 사과를 준 거에 대해서도 정말 감정이 상했다며 전두환을 칭찬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주변 30대 세대에서도 저런 말을 왜 하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저런 식으로 따지면 히틀러도 유대인 학살이나 세계대전 빼면
경제 살리고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이가 없다. 개사가 사건에 대해서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개무시한 거 아니냐? 윤석열 본인이나 참모나 실력이 없는 거다 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원희룡 지지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따끔한 시민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저런 취급을 받아도 모르는 거 아니냐? 정말 부끄럽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대검에 직접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명백해 보이기에 어지간하면 원희룡에 대해서 언급할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 또한 주접 그만 떨어라, 주목받으려고 별쇼를 다 한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소신 발언을 거듭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 넘은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에선 어설픈 비방을 하기에 앞서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나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 선거 개입 게이트부터 먼저 돌아보시길 바란다는 따끔한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해초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이 되겠다고 해서 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딸에게 온 윤석열 캠프 직능특보 위촉장에 대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오류였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죠. 아무튼 저런 윤석열에 대해서 황운하 의원도 침묵을 깨고 윤석열 씨를 저격했죠. 윤석열 검찰에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너무 무식하고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 됐다고 윤우진 사건을 거론하면서 윤석열의 거짓말을 지적하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3번이나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열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듯 보입니다. 망언자 윤석열에 대해서 저렇게 반격에 나선 상황이고요. 게다가 김기현 투기 의혹 특위도 구성한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김기현도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최근 김기현 토착토건 비리 진상규명 TF가 구성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고요. 김기현 1800배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당 국회의원과 울산시장의 권한을 이용한 토착 비리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김어준 총수의 다스베이다, 말 그대로 개인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방송인 선거운동 논란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마치 누가 보면 뉴스공장에서 한 줄 알겠습니다. 정작 종편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없고 김어준 총수를 향해서만 왜 그렇게 비난을 퍼붓냐, 이런 시민들의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곽상도 아들 퇴직금을 동결 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계속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